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 관성 모멘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관성 모멘트 I는 뭐라고 하죠? 맞아요. mR 제곱이라 하죠. 이렇게 관성 모멘트는 이제 mR 제곱이라고 한다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R에 들어가는 요게 뭘 것 같아요? 요거는 회전 반경이라고 해요. 또는 자이레이션 반경이라고 해요. 네, 요거 이미 알고 있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관성 모멘트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정의가 뭐냐면, 음, 먼저 첫 번째 정의로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mr 제곱 여기다가 회전 반경, 그러니까 문제 사항에서 회전 반경을 줬을 때 그냥 그대로 집어 넣어도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평행축의 원리.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 그래 회전 반경 넣어서 하는 거, 평행축 원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가 뭐냐? 이렇게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실은 질량이 없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 또한 이 자체의 관성 모멘트는 자체 그냥 질량 중심 자체를 축으로 한 관성 모멘트는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두 가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이라고 했을 때 얘가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의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 하나 더 그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은 없어요. 이 선에는 똑같은 M이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요번에는 요게 E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같이 회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럼 I는 mR 제곱 플러스 mR의 제곱인데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풀어보면 5mR 제곱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그냥 각각의 관성 모멘트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물체와 이 물체 이렇게의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는 이제 각각의 관성 모멘트를 더해준다. 자, 그러면 뭐 질량 중심까지 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 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아니냐. 자, 그러면은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가 만약에 각각 1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까지가 조금 더 멀어져서 3m라고 해볼게요. 자, 둘 다 1km고 1m, 3m 떨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의 질량 중심이 어디죠? 당연히 여기 중간이겠죠. 2m 지점이 되는 곳. 그러면 이 두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려고 했을 때, 질량 중심까지 이거 곱하면 되겠네 해서 총 질량은 2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mr 제곱할 때 여기 r이 축에서부터 질량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엄연히 말하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 자체 축에 관성이 없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질량 중심까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상황에서는 이 두 물체가 이렇게 묶이면서 관성 모멘트가 생긴단 말이죠. 이걸 축으로 하는. 그래서 이 두 물체 자체의 관성 모멘트가 생기기 때문에
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아닙니다. R은. 자, 아닌 거를 증명을 해보자면 먼저 각각 구하면 된다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 곱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해주면 1 곱하기 3의 제곱해서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얘가 그러면은 i가 되는 거죠. 완성 모멘트. 그러면 i는 mr 제곱해서 요게 회전 반경이 된다 했으니까 구해낼 수 있겠네요. 회전 반경은 얼마일까요? 요게 지금 총 두 개 합쳤으니까 2km. 회전 반경 r 제곱은 10. 그러면 r은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축에서부터 2m가 아니라 이 두 물체의 관성 모멘트, 전체 관성 모멘트는 루트 5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이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의대로 각각을 다 더해가지고 만든 전체 관성 모멘트에다가 그 질량, 전체 질량으로 나눠준 다음에 구한 게 바로 회전 반경이에요. 그러면 이 회전 반경은 그냥 도출된 거라서 어떠한 의미를 뜻하지 않아요. 뭐 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수량적으로 계산된 거예요. 수적으로. 네. 그러면 정의로서 각각 다 더한 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제 회전 아니죠. 일단은 요거만 했어요, 지금. 이렇게 각각 다 한다. 그러면 우리 문제사항에서는 솔직히 각각 다 못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팔을 달아볼게요. 어깨 관절로 이렇게 팔을 돌릴 건데 얘는 뭐 이렇게 제가 막 문제사항에서 다 쪼개가지고 관성 모멘트를 자체 관성 모멘트 다 없애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다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문제사항에서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사실 잘 쓰이지 않아요. 2번, 3번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문제사항에서 어떻게 주냐? 그냥 문제사항에 뭐 어떤 여기 팔 같은 경우에는 경관절을 축으로 해서 팔을 돌릴 건데 경관절을 축으로 했을 때 이 팔 전체의 회전 반경은 이라고 하고 주겠죠. 회전 반경이 만약에 0.5m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팔 전체 질량 곱하기 0.5의 제곱을 해서 i를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회전 반경 또는 자이레이션 반경 이런 말이 주어질 거고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넣어서 우리가 늘 알던 대로 mr 제곱을 해서 쓰면 된다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꾸 요걸 쓰게 만드는 문제들이 벌써 두 번이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팔이 있어요. 팔은 근데 자체적으로 관성 모멘트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가 질량 중심이라 했을 때 mr 제곱 하면은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이때 평행축의 원리라고 쓰는데요.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뭐 좋겠지만 지금 직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이 상황에서 설명했었죠.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같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3m고 해요. 그러면은 축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를 R로 봤을 때 이때 말했을 때 R은 그냥 거리를 봤을 때 2m잖아요. 그러면 총 아까 전에 8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의 관성 모멘트는 10이 나왔었죠. 이 말은 뭐냐? 2가 더 들어가면 될 텐데 이 2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평행축의 원리로
이 두 물체의 질량 중심으로 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추구는 여기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으로 한 그 자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에 여기에서 지금 각각 물체까지 1m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축에서부터 2m니까. 자, 1m, 1m죠. 자,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구해봅시다. 축에서부터 1m 떨어져 있네. 그러면 1, 질량 곱하기 1의 제곱, 반대쪽 1 곱하기 1의 제곱, 2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관성 모멘트 아까 2가 모자랐는데 바로 얘의 정체는 질량 중심을 축으로 했을 때의 자체 관성 모멘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행축의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상황과 다르게 얘 팔 자체의 관성 모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이라 했을 때 얘를 축으로 한 관성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r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r로 하면 자꾸 회전 관성이랑 회전 반경이랑 헷갈리니까 x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전체의 팔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근데 여기서 더하기. 왜? 팔의 자체 관성 모멘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팔 자체의 관성 모멘트.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정의와 다르죠? 정의를 했을 때는 얘를 정말 잘게 원래 쪼개가지고 각각 다 더할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작게 쪼갰기 때문에 이 자체의 관성 모멘트가 없어서 평행축의 원리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가정이 아까 붙었다 했죠. 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여기서 문제 상황에서 뭐 정의를 쓰고자 할 것도 없이 회전 반경을 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해볼게요. 자, 이 축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반으로 나눴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거는 0.5km니까 2.5 곱하기 2 루트 2의 제곱. 반대쪽도 할 수 있겠죠? 2.5 곱하기 요렇게. 그러면 8 곱하기 2.5니까 왜 머리가 안 돌아가지? 자, 10, 20 맞죠? 네. 그리고 반대쪽도 20 해서 총 40입니다. 뭐 여기서 어차피 우리 MR 제곱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회전 반경이고 각각 이렇게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전체 무게 5 곱하기 2루트 2의 제곱해도 마찬가지로 40이 나옵니다. 자, 요건 더 간단하겠네요. 뭐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해볼게요. MR 제곱 5 곱하기 루트 33의 제곱은 5하고 1 올라가서 165가 됩니다. 단위는 질량 곱했고 거리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회전 반경을 주면 우리가 늘 썼던 MR 제곱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전 반경은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축으로부터 질량까지의 거리가 아닙니다. 질량 중심까지. 여기서 질량 중심이라고 하면 여기 있어야겠죠? 근데 조금 더 멀리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 그림상 이렇게 했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더 알게 될 겁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자, 관성 모멘트를 구하시오.
요거는 정의대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를 줬고 여기까지도 거리를 줬고 질량을 다 알고 있어요. 일단 얘는 관성 모멘트 자체 없다 했고 축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질량 중심이 얘 자체 관성 모멘트는 없어요.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1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얘 1 곱하기 4의 제곱.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줄게요. 그러면 4 플러스 16 20이 되고 총 40이 됩니다. 아까랑 사실 답이 똑같죠? 맞아요. 어떻게 한 거냐? 이제 회전 방향 구할 건데 아까 어떻게 했냐? 40이 결국 관성 모멘트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역추적해 주는 겁니다. 얘가 총 전체의 질량이 돼야 되니까 5. 그러면 R의 제곱은 8. R은 2루트 2. 그래서 회전 반경이 2루트 2 위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회전 반경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 네모의 질량 중심은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원래 여기쯤 찍혀야겠죠? 중간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질량 중심보다 조금 더 길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육안으로 좀 보이기 어렵겠네요. 얘가 루트기도 하고. 자, 일단은 요거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번에는 축이 이쪽에 잡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의대로 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r 제곱하면 돼요. 지금 mr 제곱하는 이유가 뭐라 했죠? 그게 가능한 게 얘 자체의 관성 모멘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r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의대로 구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죠. 1km짜리 블럭에 1m 거리. 1은 이제부터 계속 생략할게요. 3의 제곱, 7의 제곱, 그 다음에 9의 제곱. 1 플러스 9 플러스 49 플러스 81은 165.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응? 여기 잘못 구했나? 맞는데? 해볼까요? 10 플러스 0. 응? 내가 뭐 잘못했나? 5가 없네. 5를 안 했네요.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 아까 140이 나왔으니까 5의 제곱 더해주면 25. 네, 165 나오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대로 했을 때 165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mr 제곱해서 회전 반경을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질량 중심이 여기 돼야 돼서 그러면 회전 반경이 5가 아니냐, 5m 아니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5면 나눠주고, 자, 보기 쉽게 165는 5 곱하기 r의 제곱. r의 제곱은 33. r은 33 루트. 33 루트는 5보다 넘고 6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 5m보다 좀 더 길게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길게 있는 이 이유는 뭘까요? 지금 각각 관성 모멘트는 없지만 얘네를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떻게 되냐? 관성 모멘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5개의 블럭이 하나로 묶여 있는 그 질량 중심을 지나는 질량 중심을 축으로 했을 때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스스로 돌 수 있는 그런 관성 모멘트가 생긴 거예요. 자, 왼쪽에서 방금 구했죠? 왼쪽에서 질량 중심을 축으로 했을 때 얼마나 했죠? 관성 모멘트가 40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는 5예요. 그러면 5 평행축의 원리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을 했듯이 평행축의 원리를 활용하면 그 전체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한 다음에 그 자체의 관성 모멘트를 더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질량 중심까지 5m. 자, 총 5개 블럭이니까 5kg 블럭에 5m의 제곱 플러스 지금 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 40을 하면 얘가 125고 나오고 16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랑 같아지죠. 좀 헷갈리나요? 자,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요즘 나오는 스타일의 평행축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방금 다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주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 요 각각의 뭐 몇 미터인지도 하나도 안 알려주고 그냥 뗄랑 요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줍니다. 그러면 얘를 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왜냐?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하는 자이레이션 반경이 있기 때문에 얘를 축으로 하는 2.2 2루트 2만큼 떨어진 곳에 관성 회전 반경이 있고 이 자체의 관성 모멘트를 그러면 5 곱하기 2루트 2의 제곱 해서 40kg 미터 제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 질량 중심을 축으로 했을 때.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5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가 관성 모멘트가 아니라 질량 중심까지 mr 제곱을 한 다음에 자 5 곱하기 5의 제곱 한 다음에 뭐를 더해준다? 그 자체의 관성 모멘트 걔가 40이니까 165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었나요? 이게 평행축의 원리를 이용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기출문제 중에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잠시만요. 기출문제가 있겠죠? 컴퓨터에 있나 보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운동역. 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평행축의 원리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2번이나 있었는데 아짜짜 스르륵 가금동역이네. 지나쳤나? 너무 돌아왔다. 여기 있다. 자, 이 문제를 볼게요. 봐봐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C 여기를 지나는 전후축에 대한 부채의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여기를 축으로 한 이 부채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부채가 만약에 부채란 친구가 관성 모멘트가 없다면 질량 중심으로 하는 그냥 mr 제곱 그냥 거기까지 거리 2m 넣으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하고 관성 모멘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준 다음에 플러스 얘 자체의 관성 모멘트 0.01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빨리 풀어보면 부채 질량 0.25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그거를 더해준다. 그러면 1.01 이렇게 답이 나왔었죠. 네. 평행축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요 관성 모멘트가 자체의 관성 모멘트가 있다. 요거를 주의해서 보면 충분히 평행축의 원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다 더하는 방법이 있었고 MR 제곱 자이레이션 반경 또는 회전 반경 주면 바로 구하는 방법 평행축의 원리.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그래서 자이레이션 반경을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MR 제곱 MR 제곱으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겁니다.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했으니까 구해볼게요. 5분의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 자, 그러면 5분의 8. 그러면 1.6. 자, 관성 모멘트는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을 구하래요. 각 운동량은 I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6이 됐고 오메가가 이때 오메가를 구하고 싶은데 선속도밖에 주지 않았어요. 선속도 알면은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 그쵸? 선속도가 2, 그 다음에 거기까지의 거리는 0.5 곱하기 오메가. 그래서 이제 곱해주면은 4 라디안 퍼 세크가 돼서 4를 넣어줘서 계산하면 됩니다. 6.4.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 킬로그램 미터 제곱 관성 모멘트에다가 라디안 퍼 세크까지 곱해줬죠. 근데 라디안은 뭐 생략할 수 있으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뭐 여기다가 라디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생략합니다, 저는. 자, 이제 기울임 각도를 할 건데 기울여서 간다. 기울임 각도. 수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이 존재할까요? 수직에서는 수직 가속도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중력하고 지금 그 반대로 밀어내는 수직 항력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Fy라는 친구는 중력의 지면 반력, 중력의 반작용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엔 중력이고 그리고 거기에 반작용력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데 크기였어요. 그냥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g. 그 다음에 수평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트랙에서 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중심으로 향하는 힘 구심력입니다. 자, 원심력의 힘은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구심력이 느껴지는 만큼 구심력을 FA라고 했을 때 뭐 마이너스 FA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은 게 원심력이죠.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구심력의 크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려면 오메가 곱하기 수직항력인데 수직항력이 지금 mg죠. 왜냐하면 지금 수직힘이 mg니까. 그래서 지금 저 표시로 곱하기 mg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구심력과 같은 원심력. 그래서 원심력이 더 커지거나 어쨌든 구심력이 커지거나 원심력이 커지면 같이 커지니까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구심력보다 또는 원심력보다 작아질 때는 미끄러집니다. 밖으로 밀려나가요. 왜냐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게 이걸 지나고 나면 움직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얘는 이제 접선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옆으로 움직이는 요거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운동 마찰력이 아니라. 운동 마찰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동 방향으로 간다가 아니라
이동 방향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지금 이동한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그럼 요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심력, 최대 정지 마찰력과 기울임 각도를 물어봤으니까 각도를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구심력 어떻게 구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얘가 mg고 얘가 어떻게 보면 구심력이랑 같은 크기죠. 그럼 얘를 구해줄게요.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fy분의 fx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삼각함수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x니까 fx는 fy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고, fy는 아까 중력이랑 같은 힘을 했으니까 mg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구심력, 얘가 구심력이죠. 구심력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 좀 각도와 좀 각도와 요거 마찰 계수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 mg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날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지 마찰력이 탄젠트 세타보다 얘가 더 작으면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지려면 반대가 되면 되겠죠. 요렇게. 같아도 그 임계점이니까 그거보다 더 커져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같아도 됩니다. 이 탄젠트 세타라는 친구가.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조건은 요렇게 나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문제까지 다 풀게 됐습니다. 총 시간이 32분 걸렸네요. 원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를 보고 아까 어떻게 구하냐, 페르노츠기 원리는 어떻게 사용하냐, 언제 사용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이거 문제 푼 거를 토대로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이제 관성 모멘트를 활용한 기출 문제 변형이 있고, 또 추가로 이제 기울임 각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주말 보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